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 3일 대선 본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짜이게 됐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오늘 이 참모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캠프 측이 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느낌인데 이곳 캘리포니아는 최근 들어서 오름세가 또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예상보다는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많지 않아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그 때문에 확산세가 더디게 진행돼 픽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여 지역 비즈니스 재개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당초 예측과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된다는 이런 진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잘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고비가 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각종 조치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래도 양호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비하면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눈에 띄게 적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잘 아시지만 감염자들이나 사망자들이 뉴욕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누적 감염자 숫자에서 보더라도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뉴저지, 미시간 이렇게 1, 2, 3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가 4위고 5위가 요즘 이제 많이 또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루이지애나주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4위고 루이지애나가 5위인데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 땅덩이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캘리포니아가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을 제외하면 사실 뭐 뉴저지, 미시간, 루이지애나 이런 곳과 캘리포니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주인데 대형 주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대단히 잘하고 있고 이 주정부나 또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정부들의 노력,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등이 어우러져서 이 코로나19 그래프상의 이 곡선 커브가 상당히 지금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상황이 굉장히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 당초보다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그 확산이 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한편으로 본다면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피크 이 정점도 더 나중에 올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게 지금 이렇게 집에만 있고 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가.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에 대한 특별 보도를 오늘 했는데요. 가디언지 보도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한 고위 관계자가 이번 주 캘리포니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low and steady increas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고 그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증가는 없다는 거예요. 느리면서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테스팅이 최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사실 테스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게 한 1, 2주 정도는 그런 상황인데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자택 대피령부터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고 주민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지금 그 곡선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정부의 그런 그 적극적인 노력 또 뭐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시민의식 이런 것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그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과 인터뷰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고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그 피크가
미드 메이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5월 예측했어요. 중순. 네, 5월 네. 지금이 이제 4월 아직 중순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이상도 기다려야 캘리포니아는 피크에 달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캘리포니아도 4월 중순쯤이면 피크에 달할 걸로 예상됐어요. 왜냐하면 네. 테스팅이 빨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브가 급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그러면 4월 중순이면 피크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오히려 캘리포니아가 너무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곡선이 굉장히 느리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중순이 아니라 5월 중순으로 피크 예상이 지금 한 달 더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긴 뭐 요즘 뭐 거의 매일 주지사나 카운티나 LA시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지 하죠. 않습니까? 네. 그 이렇게 보기 되더라고요. 저는 네. 집에서 네, 맞아요. 네. 계속 보고 있는데 그만큼 그걸 보면서도 말입니다.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주민들도 이렇게 이 주정부나 카운티나 시에서 뭘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지금 예, 이 도움을 그렇죠. 주고 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네. 정부와 주민의 노력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 같은 이런 엄중한 사태 속에서 결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진 결과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UC 얼바인의 앤드류 노이머 공중보건학 부교수는 이번에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급격하게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오르는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노력과 또 주민의 노력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완만하게나마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완만하게 오르던 것에 비하면 곡선의 모습이 조금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또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앤드류 노이머 UC 얼바인 부교수는 초반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자택 대피령 등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명령에 제대로 따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그 기간을 대략 일주일 정도로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서 지금 같은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테스팅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퍼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모두 찾아낼 때까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 전문가가 얘기했고요. 이 때문에 피크를 함부로 설정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지금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감염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네. 게 있거든요. 요즘 그나마 테스팅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테스팅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테스팅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테스팅에서는 음성 판정이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진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피크를 언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피크 시기를 잘못 잡게 되면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크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최근에 이 피크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춰 잡은 것, 미드 에어프릴에서 미드 메이로 한 달 늦춰 잡은 것을 아주 대단히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 사태가 네. 5월 중순에 이제 피크를 찍을 거라는 그렇죠. 지금 예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비에센셜 이센셜 같은 경우에는 장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때까지 락다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네. 그것만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갑갑하죠. 그나마 캘리포니아는 뉴욕 같은 그런 그냥 그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이런 락다운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락다운을 지금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캘리포니아가.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뭐 4월 말, 뭐 5월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좀 힘든 것 같고요. 더 오랫동안 우리가 이 락다운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좀 고통스러운 부분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 지역에서 이제 피크에 도달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정점에 이제 이르렀다는 의미죠. 근데 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게
곧바로 하락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정말 다르죠. 그렇죠. 한참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어제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를 한번 또 다른 지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 한 2월 초부터 사실은 2월 초부터 피크를 찍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2월 초는 좀 무리다. 결국 2월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는 고시점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거의 2달이 다 돼서 지금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이제서야 봉쇄가 풀렸다고. 그러니까 우한은 정점을 찍고 나서 피크를 찍고 나서 지금 4월이니까 거의 2달 지나서야 지금 봉쇄가 풀린 겁니다. 와,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는 7월 중순이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디언도 예. 이번 캘리포니아 관련한 특별 보도에서 비슷하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피크에 도달한 이후에 대략 최소한 6주 정도, 이게 최소한입니다. 6주 정도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피크에 도달했고 그 이후의 상황이 락다운을 풀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드 메이에 도달하면 피크에 도달하면 그 미드 메이부터 6주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6주를 기다려서 그러니까 until June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픽이 이 가디언지가 until June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6월이 지날 때까지는 인도에 머물러야 된다. 즉 락다운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디언지는 캘리포니아의 락다운은 6월 말까지는 계속돼.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6주인데 6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피크에 도달한 이후에 락다운이 풀리는 시기가 6주면 정말 가장 빠른 시기고요. 뭐 8주나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초 내지는 7월 중순, 7월 네. 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드 메이가 픽이다 이렇게 좀 발표한 거는 또 다르게 보면 락다운이 풀릴 수 있는 시기가 최소한 7월 초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언더스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다 스테이케이션이에요, 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에 계신 분들 이 말씀드리면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피크 이후에 5월 중순까지라고 그래도 지금 한 달 이상 남은 건데 뭐 그때까지는 버틴다고 하지만 그때 이후에도 7월까지 과연 지금과 비슷하게 자택 대피령,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금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디언지는 캘리포니아가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그 락다운을 풀 수 있는지는 결국 피크에 도달한 이후의 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크에 도달하면 이제 사망자나 감염자가 정점에 찍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내려갈 텐데 수치가 내려가면 사람들 마음이 아무래도 풀리거든요. 이제는 좀 됐나 보다. 이제 고비는 넘었나 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밖에 나가고 싶다. 언제까지 우리가 집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어설픈 상황에서 락다운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코로나19 감염자들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다시 그때 또 락다운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한 번은 사람들이 참지만 그걸 또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다운을 해제하는 걸 굉장히 아마 주정부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가디언지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다고 느낄 때 주정부는 확실하다고 느낄 때 락다운을 해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의 락다운이 예상보다는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가디언지의 오늘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우한이 봉쇄령을 해제해가지고 지금 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인산이 나고 그러는데 글쎄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그렇게 락다운 빨리 풀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좀 네. 힘들더라도 네.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참아온 거 좀 더 참고 네. 더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락다운이 길어진다. 좀 우울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네.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는 뭐가 없습니까? 네, 뭐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디언지가 변수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시작된 그 혈청 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 얼마나 항체를 가졌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작업인데요. 이 혈청 검사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자연적인 항체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증상자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염이 됐는데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도 못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건 자연적인 항체가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강한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감염됐다가 회복이 되면서 항체가 생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들 경우는 자연적으로 항체가 있고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은 그 덕분에 감염됐기 때문에 이제 몸에 항체가 새롭게 생긴 경우인데 자연적으로 항체를 가진 경우건 또는 회복된 후에 항체를 얻은 경우건 이번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혈청 검사에서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게 확인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락다운을 해제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가디언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자연적이건 또는 회복되고 나서건 간에 항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다수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염될 경우에 이 항체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 항체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면 그렇다면 예상보다는 이 락다운이 풀리는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어느 정도나 그러면 항체를 가져야 되느냐? 절반 이상이 돼야 되겠죠. 최소한 절반은 네.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것도 다 일일이 검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항체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그런 것에 기반해서 락다운을 해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런 희망이라도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락다운 해제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이 코로나19 확산이 피크에 달하고 피크에서 이제 내려가는 꺾이는 시점이 돼서 꺾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테스트 결과가 혈청 검사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대단히 긍정적이라면 그때 가서는 캘리포니아가 락다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대략 가디언이 볼 때는 7월 초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됐건 캘리포니아는 뉴욕에 비하면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훨씬 적고 또 지금 나타나는 감염자 사망자 확산 그래프 역시 완만한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건 뉴욕만큼의 지금 최악의 상황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상황이 대단히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이 뭐 완전한 락다운 해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인 해제부터 네. 해가지고 단계적인 정상화 그런 정도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절망만 할 건 아니고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또 LA 카운티 정부가 그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이 지금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택 대피령 이런 걸 잘 지켜줘야 그래야 확진자나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 락다운이 해제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한두 달, 두세 달을 더 견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서 모르겠다고 뭐 바닷가에 간다든가 이런 식이 된다면 그러면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안 꺾일 거고요. 그럼 오히려 더 락다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괴로우시더라도 지금의 이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이곳 LA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특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감염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곳 LA 카운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참 7월 달이라 이거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석 달 남았는데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오늘을 또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하면 좀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석 기자였습니다.